뭐야?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다 꺼지라고. 너희들이 없어도 러시아, 몽골, 일본 다른 외국 사람들도 많아. 뭘 걱정을 해? 여기 중국 칭다오의 관광거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가며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상대로 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 칭다오 음식 거리에 한국인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일본, 러시아, 몽골인들만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칭다오의 관광지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Y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과 한국의 문화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오늘 제 사연을 듣게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정말이지 무척 기쁘고 설레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여기 칭다오에서 일하고 있지만 저희 아버지는 중국인, 어머니는 태국인이세요. 다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태국인들의 대다수는 한국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잠시 중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중국은 자기들과 친하고 뜻이 같으면 우방국,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적국이라고 판단해요. 또 중국인들은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웬만한 부자들과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부를 가지고 누리며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어요. 중국의 수많은 부호 중 1위는 요즘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테무의 모회사인 핀더더 창업주 황정인데 그의 재산 규모는 무려 65조 원이라고 하니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정도인 걸 아시겠죠. 65조 원이라니 가늠하기 어려운 금액이라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원래 나라가 못 살면 빈부격차는 더욱 심한 거라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정반대로 절반 이상의 나머지 중국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14억 명이고 빈곤층은 10억 명. 그중 한 달에 36만 원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9억 명이나 된다고 해요. 믿겨지시나요? 누구는 65조 원을 벌고 누구는 36만 원을 번다는 사실이요. 빈부격차도 심각하지만 중국은 공화국인 만큼 그 안에서의 계급과 서열까지도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해진 아이돌 중에도 부유층 출신들이 대부분인데 그중 아이돌 그룹 피에스타의 차오루는 소수민족인 묘족 출신으로 한국에서 음악 활동이나 예능 등 활발하게 활동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저희들은 차오루를 보면서 우리 같은 서민들도 성공하여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죠. 사실 차오루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겐 신적인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활동하며 사랑받는 아이돌 중 유일한 소수민족 출신의 차오루를 향해 중국의 서민층과 빈곤층을 대표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고 있는 귀한 가수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태국의 MZ세대들에게 한국은 엄청난 인기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가는 멋진 나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최근 정말 기이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태국엔 한국인 관광객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한국인 관광객들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일본인과 유럽 쪽 관광객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이었죠. 네, 인정은 합니다. 코로나가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좋지 않은 소식은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니까요. 더러운 곳에서 서식한다는 균덩어리. 이 희귀하고도 치명적인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잃었으며 몇 년 동안 전 세계의 사람들은 감염의 두려움에 벌벌 떨며 힘든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중국과 태국은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차츰 코로나가 잠잠해진 지난 2월부터 외국인들이 여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관광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간 사막처럼 바짝 말라 위태롭던 경제도 천천히 회복되고 관광업도 활성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장관은 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직접 반갑게 맞아주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중국인들도 외국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힘이 약한 태국은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정신 나간 한 직원이 맥주를 만드는 대형 맥주통에
오줌을 싸는 영상이 올라와 엄청난 논란이 되었고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공유되며 나라적으로 큰 망신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모두는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했지만 당연한 결과였어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부유층의 사람들은 우리 대중국은 끄떡없다고 말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관광객들 상대로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거리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 같은 젊은 공무원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러한 문제 말고도 한국인들이 중국에 오질 않는 또 다른 원인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얼마 전에도 다른 직원들과 커피를 마시며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수많은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마약이 아닐까 하는 의견들이 있었죠. 중국에선 원래 대마초가 불법이지만 중국 정부가 대마초 경작의 높은 수익성을 이유로 불법인 대마초 재배를 일부 농가에 한해 허가를 했습니다. 정부로부터 특별 허가 농가 지정을 받을 경우 재배가 가능하도록 합법화의 여지를 둔 것이었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밝히기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합법화된 경작지를 더한 면적은 전 세계 합법적 대마초 경작지의 절반을 넘어서며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엔 대마의 수익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고 했어요. 줄기는 고품질 직물의 원료로 쓰이고 잎은 의약품 원료로, 씨는 과자나 식용유 또는 음료 등을 만드는 데에 활용된다고 했죠. 하지만 표면적으로 그럴싸해 보이는 이유일지 몰라도 재배되는 이 대마초들이 사실은 뒤에서는 어떻게 활용되어 유통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기사에서 윈춘밍 중국 농업과학원 교수는 아무리 환각 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라고 할지라도 대규모로 재배하면 마약 남용의 위험이 커지고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이미 중국 내에 탈법적이고 불법적 대마 생산을 하는 농민들이 많은 만큼 합법화 움직임을 멈추거나 줄일 경우 일어날 상황들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선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문제 말고도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 중 중국은 필로폰과 아편, 코카인 등 굉장히 많은 마약들이 손만 뻗으면 음식점이나 술집에서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히 불법이고 단속 또한 빈틈없이 관리되고 있으며 그에 관련된 법과 처벌 또한 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었죠. 법과 죄를 엄격하게 생각하는 한국인들이라면 코로나의 시작인 중국에서 마약이 판을 치는 상황인데 당연히 여행을 오기 싫어할 뿐 아니라 거부감이 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또 다른 의견으론 얼마 전 칭따오 공원에서 한국인 여성 살인 사건 때문이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나왔으나 확실치 않았고 관광차 중국에 왔다가 실종됐으며 마약에 관련된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으니 한국인들이 관광을 꺼려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들을 나눴죠. 사실 한국 사람들은 관광업을 하는 중국 사람들에게 그 어떤 피해도 전혀 주지 않는 점잖고 매너 좋은 한국인들로 알려져 있어서 저희 같은 공무원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모두 호의적입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만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두 팔 벌려 환영인 거죠. 어떤 상인은 한국의 관광객들은 가게에 물건을 남김없이 싹 쓸어가서 불만이라며 배부른 소리를 하는 상인도 있고 가게가 너무도 잘 돼서 정신 못 차리고 괜히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건 매우 작은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매너 좋고 친절하며 시원하게 돈까지 잘 쓰는 한국인들은 점점 보이지 않고 하나하나 깐깐하게 따져가며 소위 진상 고객에 가까운 일본인들이나 방문의 비중이 현저히 다른 외국인들만 온다는 것에 모두들 불안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요즘 관광지에 손님들이 조금 있었긴 했지만 이 정도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시장의 상인들은 장사가 되지 않았고 거리는 비어있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친구 사시톤과 만나 칭따오 시장 거리 근처의 커피숍으로 들어갔는데 젊은 층의 손님이 많아 꽤나 시끌벅적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며 수다를 마구 떨고 있을 때
사시톤이 일하는 음식점에 중국 사람들의 만행에 대해 괴롭다며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식당 주변엔 온통 중국인들이 싼 오줌 심지어 똥으로 지독한 악취가 가득했고 화장실은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러워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라 하루 종일 화장실만 청소를 해야 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청소를 한 것이 무색해질 만큼 다시 더러워졌고 그 때문에 외국인 관광인들이 왔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갈 정도라며 태산 걱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사시토는 이러다 내가 일하는 식당은 곧 망해버릴 거야. 그렇게 되면 난 이제 어디 가서 돈을 벌어야 할지 정말 막막해라더니 결국 눈물까지 보였죠. 저는 이야기를 다 듣고 사시톤을 위로해주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야시장에 가자고 했어요. 거리엔 중국인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중국인들은 먹고 난 쓰레기를 거리에다 마구 버려댔고 술에 취해 식당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을 성추행하며 싫다는 그들에게 심한 욕을 하며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시토는 야시장엔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곳인데 이렇게 중국인들이 개판을 치고 있으니 여기도 곧 망할 거야. 안 봐도 뻔해 보는 내가 다 창피하고 부끄러워라며 고개를 떨궜어요. 이런 만행들이 알려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좌절했죠. 그렇게 우리는 길을 걷다 잠시 사시톤이 일하고 있는 식당 앞에 도착을 했어요. 마침 한국인 관광객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한 젊은 남자가 한국인의 가방을 훔치려고 하는 걸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소매치기범은 당연하게도 불량한 중국인이었는데 그때 사시톤이 달려가서 소매치기범을 제지했고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죠. 크게 놀란 한국인은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하더니 어디서 근무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사시토는 이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라 했고 그러자 한국인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 사장님께 좀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여행객은 어디론가 전화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10명 정도 되는 한국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저와 친구 사장님은 상황을 알 수가 없어 눈이 휘둥그레해졌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엔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은 거의 볼 수가 없어서 식당 운영은 바닥을 치고 골치 아픈 중국인들로 꼴머리를 썩히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인들 한 무리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소매치기 당할 뻔했던 손님은 사시톤이 없었더라면 여행 중 소중한 가방 전부를 잃어버렸을 텐데 보답을 하고 싶다 하셨고 너무 감사하다며 엄청난 양의 음식을 주문해 먹고 식당에서 함께 파는 기념품까지 싹 다 팔아주셨어요. 그리곤 여행 온 중국이 너무 지저분하고 불량해서 다시는 오지 않겠다 다짐했고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는데 배가 고파서 식당을 찾아 나왔다가 그런 일을 당할 뻔했던 거였다며 이야기를 해주었죠. 한국 여행객은 사시톤에게 사례를 하고 싶다며 500위안,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를 고맙다고 주었어요. 뒤돌아갈 때까지도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곤 떠났습니다. 사시톤은 역시 한국인들이 최고야. 항상 한국인 여행객들만 왔으면 소원이 없겠어 라며 매우 뿌듯했어요. 사시톤 식당 사장님은 중국뿐 아니라 태국 곳곳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태국 영사관에선 상호 비자 면제로 중국인들이 태국으로 마구 들어와 막대한 경제 손실을 주고 있다며 SNS에 올라온 걸 보여주었죠. 이런 상황의 문제는 쉽게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다면서 걱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태국이 경제에 있어서 흑자를 받더라도 마지막엔 중국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넘기기 때문에 태국에선 소득이 잡히질 않는 큰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떨어지는 돈은 별로 없다고도 했죠.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한국 관광객 손님들이 꽤 많아서 그나마 괜찮았었죠. 이젠 한국 사람들보다 중국인들이 더 많으니 정말 괴롭고 힘들다고들 한다 했죠. 태국 경제부처 장관은 중국인들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없고 관광객들을 더 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것이라 했다고 해요. 그 중에 1순위는 한국이며 한국인 관광객들을 최우선으로 하여 방법을 고안할 사람들을 추려 한국으로 파견하겠다는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고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폭주하자 내부의 기획 관리를 만들었으며 경쟁률은 치열했죠. 저는 중국에서의 삶이 지치고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저와 사시토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했고,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저와 태국 사람인 사시토는 열의를 제쳐두고 여기에 목숨을 걸을 정도로 밤낮 없이 매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을 공짜로 갈 수 있는 굉장한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먼저 한국 관광객들의 마음을 알아야 했어요. 프로젝트의 시작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었죠. 저와 사시토는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서 일했던 친구의 도움도 받고 포털 사이트를 뒤져가면서 우리 둘이 준비한 건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의 생각을 들은 것과 유튜브를 통해 직접 경험한 경험담,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만들어보자는 내용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와 사시토는 꿈 같은 목표를 달성해서 드디어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태국 관광식당의 문제점을 만들어서 소통해보자는 의견은 한국에서 일을 해본 친구의 의견이었죠. 다른 나라에서도 이 서비스를 많이들 하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만큼 뛰어난 나라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온 힘을 바쳐 준비한 보람이 있어서 다행이었고 한국을 가게 될 수 있어서 뛸 듯이 기뻤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국행 비행기를 사시톤과 함께 탔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아이디어를 냈고 SNS에 올라왔던 서울의 명동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명동엔 어떤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는 것인지 꼭 알아내서 태국으로 가져갈 숙제를 가지고 탐색하기 시작했죠. 명동에 도착했을 땐 점심시간. 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보고 저와 사시톤 그리고 다른 동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식당들이 인접해 있었고 식당마다 사람들은 발 디딜 틈 없이 많았는데 모두들 일렬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 직원이 나와 누가 통제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새치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조용히 질서를 지키며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이 광경에 생소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간쯤에 서 계셨는데 앞줄에 서 있던 젊은 청년이 자기 앞으로 줄을 바꿔주는 모습을 보고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들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친절을 보이며 양보를 하는 게 저희한테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이런 질서정연하고 사소할지라도 선뜻 선의를 베푸는 시민의식에 태국이나 중국이 이런 모습에 반만 따라간다 하면 문제의 반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도 한참을 기다리려 설렁탕을 파는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종업원은 식탁을 안내해주더니 주문은 이 기계로 하는 거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주문을 모니터처럼 보이는 기계로 한다는 것에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한국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생소한 것들에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사장님으로 보이는 점잖은 분이 다가와선 유창한 중국어로 친절히 주문을 도와주셨죠. 식당 안은 손님들로 꽉 차 있었는데 식당 안엔 모든 것들이 깨끗했고 조용했어요. 저희들은 계속 놀라웠습니다. 태국이나 중국은 식당 입구부터 시끄럽고 닦지도 않은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고 먹으면서도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여긴 식탁 옆에 물티슈와 수저 그리고 티슈까지 다 들어있었어요. 너무나도 편리했고 관리까지 잘 되어 있어 위생적이었죠. 또 신기했던 건 음식이 나왔는데 중국이 따라한다며 얘기만 듣던 그 김치를 한국에서 직접 보아 내심 반가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 가짓수가 3개나 되었어요. 저는 궁금한 마음에 직원분께 김치의 종류를 물어봤고 깍두기, 배추김치, 파김치였어요. 설렁탕은 소고기가 들어가 있었고 국물은 아주 진했는데 태국의 똠세파고 비슷했지만 맛은 한국의 양지 설렁탕이 훨씬 진하고 고기도 맛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농사지은 쌀로 지은 밥은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배어나왔고 고소하기까지 했어요. 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온통 신기할 따름이라 강렬한 이 느낌을 잊기가 아까워 음식 맛에 감탄하면서도 쉴 새 없이 사진을 찍고 메모장에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만족스런 식사를 마쳤고 나오기 전 식당 안쪽에 마련되어 있는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사시토는 중국에서 여러모로 고생한 일들이 많았던 건지 한국에 오면 제일 궁금했던 게 화장실이라고 했거든요.
화장실의 상태가 곧 그 나라의 수준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와 사시토는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행동을 멈추고 잠시 멍을 때릴 정도로 놀라워했습니다. 화장실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의 세련된 인테리어와 좋은 향기가 풍겨왔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지저분하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세면대는 물기 하나 없이 깨끗했고 벽면에는 구강청결제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저는 관광지를 구경하는 것처럼 화장실 이곳저곳을 보다 거울 밑에 작은 기계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해졌습니다. 파란 불빛이 나오고 있길래 호기심으로 그 밑에 손을 가져다 대니 지잉하는 소리와 함께 손세정제가 자동으로 제 손바닥 위에 떨어졌어요. 저와 사시토는 그걸 보고는 마치 어린아이가 재미나고 놀라운 광경을 본 것 마냥 신기해하며 천진난만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화장실은 칸칸이 완벽하게 나뉘어져 있었고 칸마다 비데라는 기계가 전부 설치되어 있었으며 볼일을 다 본 후 휴지가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뒤쪽에 휴지들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점 또한 놀라웠습니다. 다 보이는 곳에 이렇게 꺼내놓으면 중국에서는 가방이고 품속이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훔쳐가서 나만 하는 게 없을 텐데. 한국의 시민의식은 정말 높다는 걸 화장실에서 수차례나 깨달았죠. 사시토는 마른 세수를 하며 내가 일하는 중국의 우리 식당 화장실이 딱 여기에 발뒤꿈치만이라도 따라갔다면 소원이 없었을 거야 라고 헛웃음을 지었어요. 식당을 방문하는 수많은 손님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도 깨끗할 수 있는 건가 신기했죠. 그렇게 명동에서 보고 느끼고 배울 점들이 많았지만 우린 그렇게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고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호텔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시토는 한국의 밤거리가 보고 싶지 않냐며 이것도 우리가 여기 온 프로젝트의 하나인데 같이 나가서 구경하자고 했어요. 저도 한국의 첫날을 이렇게 마무리하긴 아쉬워서 항상 궁금했던 홍대를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택시를 이용하기로 했죠. 호텔에서 홍대까지는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서울 안에서는 재밌고 유명한 곳을 가는데 전부 거리가 가까워 이렇게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니 너무나 설레었고 중국을 생각하면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중국에선 큰 도시가 아니고서는 이런 번화가는 찾아보기도 힘들고 대도시에 간다고 해도 이동거리가 꽤나 멀어 즉흥적으로 나서기엔 무리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밖으로 나왔고 택시를 바로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지만 그런 걱정도 잠시였습니다. 꽤 늦은 저녁이라고 생각했는데 호텔 앞에는 택시 정류장이 있어서 기다린 시간도 없이 편리하게 바로 택시를 탈 수 있었죠. 기사님에게 장소를 설명해 주려 번역기로 글자를 입력하고 있었는데 저희를 슬쩍 보시더니 능숙하게 중국어로 위치를 물어보셨어요.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은 곳이니 아무래도 기본적인 단어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은 했었지만 중국인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창하게 중국어를 구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생길 문제가 사라져 저희는 안도했고 홍대를 가려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택시 기사님께서는 활짝 웃으시며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하셨죠. 그 친절한 미소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가이드처럼 가는 길 내내 홍대의 맛집과 인기 있는 장소, 여행객들이 자주 찾는 곳 등등 모르고 놓쳤다면 아쉬웠을 만한 정보들을 알려주셨어요. 저희들을 위한 배려가 저희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빠르고 안전하게 홍대에 도착을 했고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따라가 보았어요. 거기엔 활기 넘치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고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들도 함께 공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선 멋진 조명과 여러 개의 악기로 라이브로 공연을 하고 있었죠. 저희들도 신이 나 다 함께 박수를 치며 오랜만에 즐거움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손을 잡고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어요. 그렇게 잠시 공연을 감상하다 방향을 틀어 조금 걸었을 때 벽화거리가 나왔습니다. 쭉 보이는 벽들은 전부 다채롭고 예술적인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이색적인 모습이 정말이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한참을 주변을 구경하다 문득 이상한 걸 느꼈는데 거리에 쓰레기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중국은 발길이 닿는 길 모든 곳에 항상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악취를 풍기는데 한국은 어떻게 거리가 이렇게 깔끔할 수 있는 건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을 찾게 되었는데 분리수거까지 할 수 있게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 또한 종류에 맞게 분리수거가 되어 있는 게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 같았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청결한 화장실, 깨끗한 도시의 거리가 한국의 높은 시민 의식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모습만 봐도 한국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라는 게 확실했죠. 그렇게 며칠 시간이 지났고 프로젝트를 위해 동참했던 저희 모두는 일정을 마무리하고 태국과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뒤 무척 바빴어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반영해야 했기에 결과 보고서 작성에 첫 번째론 한국처럼 깨끗하고 청결한 무료 화장실이 많아야 관광객들 입장에선 편하게 여행도 다닐 수 있다 했고, 두 번째론 한국인들은 모두가 질서를 잘 지키고 공중 도덕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공중 도덕을 잘 지키는 교육과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홍보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고도 제안했죠.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나라로 성장해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팀도 그리고 중국도 발전되는 연구를 해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마음 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한국 식당 앞에서 질서 있게 한 줄로 서서 기다리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맨 앞으로 양보하던 젊은 청년이 보여준 아름다운 행동을 생각하면서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Y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Y씨의 사연을 듣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예의 바르며 멋있다 칭찬받는 걸 듣고 저 또한 외국으로 갈 때는 한국 사람 타이틀에 신경 써서 모범이 되어야겠다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엔 더 큰 감동으로 마음을 울릴 사연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시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좋아요. 이상 감동 울림이었습니다.